에어컨을 틀다 보면 악취가 많이 나는데 그것도 없애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에어컨 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5번 연달아 누르면 돼요. 여러분,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자동차를 탈 때 알아두면 좋은 꿀팁 굉장히 많이 준비했는데요. 가시죠. 차 탔을 때 뜨거울 때 가장 빨리 시원해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에어컨을 켜준 상태에서 내기 모드를 외기로 바꿔줘요. 바람의 방향은 정면, 온도는 가장 낮은 온도, 바람의 세기는 가장 세게. 이 상태에서 뒷유리를 5에서 10cm 가량 요만큼 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외기 모드일 때는 바깥에 있는 통로가 열리면서 차량 실내로 공기가 빠르게 들어오게 되고, 그 들어온 공기가 뒷유리 창문을 통해서 굉장히 빨리 지나가거든요. 차 실내에 뜨거운 공기가 가장 빨리 시원해지는 방법입니다. 꼭 창문을 5에서 10cm만 열어야 되는 건가요? 창문을 많이 열어도 좋지만 많이 열면 이게 분산돼 가지고 퍼지거든요. 집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기 흐름을 좁고 빠르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조금만 열어주는 게 좋아요. 에어컨을 틀다 보면 악취가 많이 나는데 그것도 없애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냄새가 나는 원인이 있어요. 찬바람을 만들기 위해서 시원하게 해주는 부속이 들어가거든요. 외부에 있는 뜨거운 공기가 차가운 그 부속을 만나면서 생기는 물이 생기는데, 그 물이 제대로 마르지 않으면 곰팡이균이 생기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물기를 잘 말려주면 되는 건데요. 어떻게 하냐면 주행이 끝나기 5분 전이나 주차 후에 시동 끄기 전에 에어컨 버튼을 눌러서 꺼주세요. 일단 에어컨을 끈 상태면 이게 송풍 상태거든요. 바람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바람을 차갑게 해주는 부속이 멈춘 상태죠. 그 상태에서 내기 모드를 외기 모드로 다시 열어줘요. 밖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순환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예요. 이 상태로 뒷유리를 조금 열어주면 마찬가지로 외부에 있는 공기가 에어컨이 꺼진 상태로 차가운 공기를 만들어주는 부속을 거쳐서 이 밖으로 환기가 되는 거예요. 차량 전체가. 그러면 대시보드 쪽 내부에 있는 습기나 물기가 최대한 빨리 마르게 되면서 냄새가 나는 원인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환기가 중요하다. 말려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해볼 만한 방법이 있어요. 우선 시동이 걸린 상태로 에어컨 버튼을 끄고 송풍 상태로 만들어요. 여기서 온도를 가장 높게 올리는 거예요. 히터를 트는 거죠. 가장 뜨거운 온도로 만든 상태로 외기 모드를 내부로 바꿔주세요. 바람의 방향은 정면. 이 상태에서 한 30분 가량 두면 됩니다. 이 방법은 비용을 쓰기 전에 25만원 30만원 돈 바로 쓰기 아깝잖아요. 한 번 정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가끔 다른 영상들을 보면 히터를 오래 틀어놓고 하면 내부 내장재가 녹는다,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 공조 시스템 내부에 있는 플라스틱 소재는 가열 온도가 히터 온도보다 훨씬 높아요. 만들 때부터 더 높은 열로 만들기 때문에 안에 내장재가 녹거나 문제가 될 일은 전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에어컨을 틀면은 보통 연비가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온도를 많이 내리면 기름을 많이 먹는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잘못 알고 계신 상식이에요. 에어컨을 켜고 끄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21년도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험한 자료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에어컨은 켜는 동시에 콤프레셔라는 부속이 동작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연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얘는 온도가 높든 낮든 관계없이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연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바람을 세게 트는 것도 마찬가지. 전기의 힘으로 팬을 돌려주기 때문에 바람의 세기를 강하게 하든 약하게 하든 전기에 영향을 미칠 뿐이지 연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여름철에 또는 날씨가 많이 더울 때 에어컨을 쓰실 일이 있으면 온도 생각, 바람 세기 생각하지 말고 가장 시원하고 강하게 틀고 다니시면 돼요. 에어컨을 틀다 보면 시원해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간단하게 점검할 수 있는 부분 몇 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에어컨 고장 증상으로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뜨거운 바람이 나오거나 미지근한 바람이 나오죠. 그런 경우에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에어컨을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켰다를 해보는 거예요. 에어컨을 작동시켜주는 부속 중에 콤프레셔라는 게 있는데, 걔가 켜면 달라붙고 끄면 떨어지고 이런 내부에 클러치라는 부속이 들어가요. 그래서 에어컨을 켰을 때 철컥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엔진 RPM이 살짝 떨어졌다 올라간다든지, 뭔가 진동이 온다든지, 그러면 콤프레셔는 정상으로 인지를 하고, 그 외에 나머지 가스가 새는 게 있는지, 냉매가 부족한 건지, 어디 호수가 터졌는지, 그 외적인 것들을 보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차했을 때는 찬바람이 안 나오고 주행을 하면 시원한 바람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차량 전방에 있는 냉각계통을 봐야 되는데, 자동차는 제일 앞에 콘덴서라는 게 걸려요. 에어컨에 냉매 가스를 냉각시켜주는 장치예요. 그리고 그 뒤에 라디에이터 많이 들어보셨죠? 냉각수를 냉각시켜주는 부속이거든요. 이 앞에 있는 전방에 냉각 부속들이 안 좋을 때 주행풍을 맞으면서 주행할 때 시원한 바람이 나왔다가 정차했을 때는 시원한 바람이 좀 안 나오거나
나오거나 미지근한 바람이 나오면 제일 앞에 있는 냉각계통에 문제가 있다고 유추할 수 있어요. 운전을 하다 보면 김서림 때문에 불편한 적이 있는데 안쪽에 생기는 김서림은 이 내부의 부채 모양, 이 버튼을 눌러서 앞유리와 이 옆 창문 이쪽에서 바람이 나와서 김서림을 빠르게 없애주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다른 버튼이 있어요. 네모 버튼이 보이죠? 요거는 뒷유리 열선 버튼이에요. 뒷유리에 저렇게 열선이 들어가 있는데 뒷유리가 김서림이 생기면 이 네모 버튼 눌러서 김서림을 없앨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고, 앞유리 바깥쪽 와이퍼를 작동해야지만 사라지는 그런 김서림이 생기거든요. 그 이유는 앞유리의 내부 온도와 외부 온도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밖이 25도 정도 되는데 실내를 16도, 17도로 너무 차갑게 해놓으면 밖에 김서림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계속 와이퍼 켜가면서 지워가면서 가시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는 바람의 방향을 앞유리로 해주고 온도를 조금 올려주는 거예요. 24도에서 25도 정도 이렇게 맞춰주면 앞유리 바깥면에 생기는 그 김서림을 없앨 수가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서서히 사라집니다. 외부, 내부 또는 실내, 실외 온도가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김서림 현상이 생기는데, 이 실내외 온도를 비슷하게 해주면 사라지고, 내부에 있는 김서림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 제습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거든요. 앞유리로 방향을 만들어주고 에어컨을 작동해주면 제습 효과가 있어서 김서림이 빨리 사라집니다. 제가 최근에 와이퍼를 하나 샀거든요. 교체를 하려고 보다 보니까 와이퍼가 본넷 밑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요즘 차들이 디자인 요소 때문에 그런지 와이퍼가 예전에는 그냥 막 들어 올려서 바꾸면 되는데, 요즘은 본넷 밑으로 많이 들어가는 디자인을 쓰거든요. 국산차나 수입차나 전부 다. 보통 수입차 같은 경우는 와이퍼 교체 모드라고 따로 메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동을 끄고 와이퍼 레버를 한쪽 방향으로 밀고 있으면 이렇게 와이퍼가 교체 모드로 진입하면서 날이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어요. 본넷 아래 숨어있는 와이퍼를 이렇게 올린 상태로 교체하면 되는 거죠. 트렁크 높이 조절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우리가 이 트렁크를 열면 설정되는 높이까지 올라가요. 지금 높이 한번 보세요. 제 머리 안 닿죠? 지금 차 트렁크 높이를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거고요. 여기 지금 버튼이 하나 보이는데 내가 원하는 높이까지 먼저 수동으로 내려줘야 돼요. 이 손으로 내려도 됩니다. 제 얼굴 높이까지 맞췄어요. 이걸 저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버튼 있죠? 길게 꾹 누르고 있으면 비프 음이 짧게 2번 들려요. 삑삑 요렇게 2번 들리거든요. 그러면 설정이 된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소리 나면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닫아 볼게요. 닫고 다시 열어 볼게요.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딱 제 얼굴에서 멈췄죠? 이렇게 설정이 된 거고, 다시 이걸 원래대로 돌리고 싶다, 그냥 강제로 또 올려요. 올려.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저장을 하세요. 이 높이 저장됐죠? 다시 내리고 열어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죠. 와, 이거 진짜 꿀팁인 것 같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혹시나 키가 작으신 여성분들이나 트렁크 높이가 많이 불편해서 손 닿기가 어려우시면 내려서 세팅하고 설정해서 쓰시면 돼요. 최근에 제가 렌트를 했다가 주유구의 위치를 항상 헷갈려 했거든요. 간단하게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바로 계기판에 다 나와 있거든요. 계기판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계기판을 보시면 주유기 그림 옆에 보면 화살표가 지금 왼쪽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앉은 기준으로 왼쪽에 주유구가 있다는 의미가 되고, 반대로 화살표가 있으면 오른쪽에 주유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추가로 RPM 게이지를 보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0부터 8까지 표기가 되어 있는데, 7, 8 이렇게 높은 숫자가 표기되어 있으면 가솔린, 휘발유가 들어가는 차종이고, 5, 6에서 끝나면 디젤, 경유가 들어가는 차라고 아시면 돼요. 내가 남의 차를 빌려 타더라도 차에 타자마자 계기판만 보면 아, 휘발유 차종이고 주유구가 왼쪽에 있구나. 모든 차가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보조석에 제가 지금 앉아 있는데 꼭 운전석을 가지 않더라도 보조석에서 에어컨을 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끔 우리가 대리운전 같은 거 부를 때 조수석에 앉아서 대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시동을 걸게 되면 음주운전이니까 적발되면 안 되고, 조수석에서 보통 시동 거는 방법을 제가 자주 써먹는데, 우선 키가 안에 실내에 있는 상태에서 시동 버튼을 짧게 한 번 누릅니다. 한 번 눌려진 상태에서 버튼을 길게 10초간 누르고 있으면 시동이 걸립니다. 이렇게 시동 걸렸죠? 진짜 걸리네요. 혹시 타이어 사이즈 읽을 줄 아세요? 타이어 사이즈가 따로 있었나요? 타이어 전문점에 가서 당했다, 바가지 씌었다,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이유를 좀 알아보니까 내가 타이어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무지한 상태로 가면 아무래도 당할 확률이 높잖아요. 숫자 3개로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255, 35, ZR, 19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기호와 영어는 다 빼고 255, 35, 19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이게 타이어 사이즈거든요. 앞에 255
255는 이 타이어 폭이 255mm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편평비라고 하거든요. 숫자가 35라고 돼 있잖아요. 35%의 편평비를 가진 타이어다 이 말이고, 그리고 이 전체 휠 크기 있죠. 19인치 휠 크기에 맞는 타이어다라는 뜻이에요. 합치면 255mm 폭에 35% 편평비를 가졌고 19인치 휠에 맞는 타이어다 이 말이에요. 아, 끝번호가 인치의 숫자였구나. 휠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타이어 사이즈를 알아야 내가 주문을 하거나 또는 업체에 방문했을 때 내 차 타이어 가격이 적정한 선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생산 주기를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측면을 보면 정보가 있어요. 이 숫자 보이세요? 타원 속에 들어있는 숫자 4자리가 타이어의 생산 주기를 표기하는 숫자인데요. 앞에 2자리는 주차, 뒤에 2자리는 연도예요. 그래서 이 숫자 1419는 19년도 14주차에 만들어진 타이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마모가 중요해요. 사이즈 알겠다, 생산 주기 알았잖아요. 업체를 갔어, 마모가 다 돼서 위험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때 진짜 마모가 다 됐는지 아니면 아직 더 타도 괜찮은지 스스로 자가 진단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면을 트레드 면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중간에 파져 있는 홈 있죠. 이 홈들을 바로 트레드 홈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홈 사이에 있는 이런 표시선, 여기 위에 볼록 튀어나온 거 보이세요? 이게 바로 마모 한계 표시 지점이에요. 이 지점에 다가오면 타이어 교체 시기가 도래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폭의 깊이가 3mm 미만일 때 교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모 한계선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면, 타이어 측면을 보시면 작은 화살표가 보여요. 이 화살표를 타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마모 한계선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모 한계 지점을 내가 볼 수 있으면 내 차 마모가 얼마나 달았는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몇 mm가 남았는지 정밀하게 측정이 가능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종이 한 장을 준비해서 이 트레드 홈 볼펜으로 이렇게 대고 그려주는 거예요. 홈을 따라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주면 측정을 할 수 있잖아요. 이 깊이를 측정해보면 한 4mm 정도 남았네요. 그러면 아직 교체까지 한 1mm에서 2mm 정도 더 타도 된다는 말이 되는데, 타이어 수명은 보통 5에서 6년으로 보는데 이미 6년을 도래했기 때문에 자주 체크를 해줘야 되는 타이어다. 근데 마모는 아직 조금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타이어 교체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걱정했었는데 절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이런 타이어 관련된 영상을 올려봤었거든요. 되게 많이 좋아하셨어요. 도움 많이 됐다는 댓글도 많았고요. 정보성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데 월 수익이 얼마나 되시나요? 월에 한 1,00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월 1,000만 원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제 채널이고요. 채널 이름이 차개미인가요? 맞아요. 구독자가 20만이 넘으시네요. 그러면 혹시 실버 버튼도 있으세요? 와, 실버 버튼 실물을 처음 봅니다. TV 출연도 하셨네요. KBS에서 뭐 출연 요청도 있었고, 여기는 뭐 지식인사이드라고 해서 300만 넘는 구독자 가진 채널인데 여기서도 출연했었고요. 이거는 이제 뭐 청년 지원센터나 이런 데 강의도 가고 학생들 강의도 한 번씩 다니고 하거든요. 이게 최근 유튜브 수익이에요. 8월 달에 거의 500만 원이었네요. 7월 달에는 760만 원이고 6월 달에는 540만 원, 5월 달에 660만 원. 1,000만 원 안 되는데요? 이게 유튜브 월급이에요. 매달 이렇게 따박따박 들어오죠. 구글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고 사장님께서 이렇게 챙겨주십니다. 1,000만 원, 1,300만 원, 700, 500. 와. 이거 외적으로 광고 수수료, 물건 판매 수수료 뭐 이런 다양한 다른 수익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월 1,000만 원 더 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다 합쳐지면 월 1,000만 원 정도예요? 1,000에서 뭐 1,000 조금 넘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 광고비가 이거보다 더 많이 나와요. 한 달에 2,50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사장님처럼 되려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특별한 기술 하나도 필요 없고요. 진짜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채널 운영 가능합니다. 지금 이 영상들은 다 핸드폰 하나로 찍으신 거예요? 요즘 휴대폰 잘 나오잖아요. 화질도 좋고 얘에다가 거치대 딱 올려놓고 그냥 그렇게 촬영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자동차 정보 채널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자동차를 선택한 것 뿐이지 이 정보 전달 채널은 주제도 엄청 다양하고 널려져 있는 정보를 잘 수집해서 사실관계 확인하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내보내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거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도 에어컨 어떤 버튼 누르면 전기세가 줄어든다, 요금이 좀 적게 나온다, 이런 주제로 한 정보성 채널이잖아요. 지금 2개월 전에 500만 뷰가 나온 영상인데 이렇게 보면 사람도 안 나와요. 그냥 이미지인 거예요? 그냥 사진 한 개 또 걸어놓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채널이에요. 자, 이런 것도 보시면 이게 휴대폰 조작의 어떤 부분을 끄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해서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채널이잖아요. 이 채널도 보면 지금 2개월 전에 올린 영상인데 조회수가 314만 뷰예요. 이분 과연 전문가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이분 휴대폰 개발자도 아니고 IT 관련된 종사자도 아닐 것이고, 대충 봐도 이분 나이가 좀 연세가 있어 보이죠. 남녀노소 누구나 채널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주제도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나이 제한이나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이 없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채널이 바로 정보 전달 채널이고, 핵심은 세상에 많이 퍼져 있는 이런 정보를 하나씩 내가 모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 돈은 이렇게 벌리는 거라는 거죠. 왜 하필 자동차 주제로 선택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예전에 정비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 특기를 살리고자, 또는 제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할 줄 아는 게 자동차니까 자동차 채널을 시작하게 됐고, 두 번째로는 자동차라는 게 전 국민이 다 타는 거잖아요. 대중성을 가져갈 수 있는 주제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건설 기계 장비 이런 정보성 유튜브를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대중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시작하고 얼마 만에 이거 돈이 되겠다 라는 확신이 드셨는지. 채널 운영하고 2개월 만에 첫 수익을 달성했고요. 제가 앞전에 다른 일반 영업일을 했거든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타고 미지의 고객들을 만나러 다니고, 거기서 계약이 나오면 돈을 조금 벌고, 계약이 안 나오면 하루를 공치고, 이런 반복을 하다 보니까 내 몸과 시간을 갈아 넣었는데 시장은 한정돼 있고 내 시간은 정해져 있고 내가 갈 수 있는 거리와 만날 수 있는 고객의 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천장이 느껴진 거예요. 내가 이 지역에서 아무리 벌어도 얼마 이상은 못 벌겠다. 그러면서 이렇게는 답이 없고 온라인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거기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떠올렸던 게 바로 유튜브였어요. 유튜브에 대해서의 수익의 한계점은 없으시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버는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2배, 3배, 10배도 더 벌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전 국민이 다 보는 방송 채널, 한 몇십만 명 되는 그런 동 수준이 아니잖아요. 유튜브는 레드오션이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과연 기회가 남아있을까요? 유튜브를 레드오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제대로 돈을 벌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일 거고, 실제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유튜브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완전 블루 중에 완전 블루오션이라 생각할 거예요. 이건 해보신 분들은 다 똑같이 공감하실 겁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부업으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만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많이 넣기는 해야 됩니다. 뭔가를 새로 하는 시기에 퇴근하고 술 마시고 뭐 맥주 마시고 TV 보는 시간 그거 그대로 다 쓰고 유튜브로 뭔가 하겠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직장을 다니신다면 하루에 적어도 1시간, 2시간은 짬을 내셔서 채널을 운영하신다면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 봅니다. 전문 장비도 하나도 필요 없고 편집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촬영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앞에 보면은 컴퓨터들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구축이 되어 있으셔서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유튜브 운영하다가 돈을 벌어서 이렇게 좀 크게 보고 싶어서 세팅한 거고, 네.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집구석에 있는 거 50만원짜리 컴퓨터 있잖아요. 그냥 인터넷 겨우대고 이런 거, 인터넷 서칭용 PC 그걸로 시작했어요. 여기 옆에 있잖아요. 50만 원짜리예요 이게? 네, 이거 지금 중고로 한 50에도 못 팔 거예요. 근데 영상 편집이나 이런 것들을 배운 적이 없어서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개인이 배울 수가 있는 건가요? 저도 컴맹이었거든요. 편집의 편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던 저도 할 수 있는 그런 간소화된 쉽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로도 충분히 영상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활동하는 커뮤니티의 대표님들 중에 70대 선생님들도 한 3분, 4분 계세요. 다 유튜브 영상 만들고 계시고요. 마침 제가 시청자분들 위해서 무료 강의를 준비 중이거든요. 정말 유튜브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한 번쯤 배워보고 싶다, 또는 아무 데서도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궁금하다 그러면 무료 강의 들으러 오세요. 진짜 돈 10원도 안 드는 공짜니까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쉬운지 알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지금의 내 모습은 과거 내가 생각했던 결과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을 바꿔서 앞으로의 미래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돈 버는 사장님 화이팅!